반갑습니다. 신유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한자와 영어는 필수고 소통의 도구입니다. 한자를 알면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고 또 운명까지도 바뀝니다. 여러분, 한자 배우기는 정말 힘들죠.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하고 쉬운 원리와 방법만 알면 수많은 한자를 초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고 또 고수도 될 수 있습니다. 한자를 배우기에 앞서 이제까지 어떻게 무조건 외우고 쓰고 잊어먹고 외우고 쓰고 막 하는 이런 방법을 머릿속에 싹 지우고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 원리와 방법, 궁금증을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기로 하죠. 네, 물고기 여기다가 교제하다, 사귀다, 사귈 교를 이렇게 합치면 상어교가 됩니다. 글자 모양대로 하려면 물고기가 사귀면 상이다, 사귀는 물고기는 상어가 된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물고기를 잡거나 낚아채는 거지 사귀지는 않는데 어쨌든 물고기와 사귀면 상어다. 또 하필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왜 상어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한자는 엉뚱한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풀기 위해서 서기 100년에 중국의 허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물고기는 뜻이고 사길교는 소리다 이거지. 그래서 뜻 부분, 소리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물고기 뜻이 왜 하필 상하냐 이겁니다. 그런 거는 모른다 이겁니다. 무조건 뜻 부분, 소리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수 탈행이 나면서 무려 1924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고 또 허송세월하면서 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 사일교의 숨은 뜻만 알면 이 교와 붙은 한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똑같이 쉽게 싹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죽자고 공부해봐야 한자를 모릅니다. 맨날 뜻 부분, 소리 부분 하다가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헌에다가 말하다 이런 뜻이죠. 풀을 청을 합칩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 청구하다, 요청하다, 요청할 청 이래 되는데 요청할 때는 말을 푸르게 하라. 푸른 말을 해야 요청하다.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사람의 말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도 푸르게 말을 해야만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엉뚱하죠. 풀리지 않습니다. 말을 푸르게 해야 요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푸르게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눈목자에다가 이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에다가 이제 효자를 합칩니다. 효자, 효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뜻이냐? 이 효자의 눈이죠. 그런데 장님효가 되는 거죠. 효도를 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된다 이거지. 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님은 모두 효자다, 효녀다. 이상하잖아요. 왜 효도를 하면 눈이 멀어버릴까요? 또, 눈먼 효자는 장님이다. 이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래도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뜻입니다. 세상의 장님은 전부 효자다. 또 효도를 하면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이상하죠. 자, 이런 식으로 9만 자가 넘는 한자가 전부 엉뚱한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효자의 숨은 뜻만 알면 수많은 한자가 다 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효라고 발음만 놔도 다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타고 다니는 말 오라 그러죠. 말서문에다가 말오 하니까 허락할 허가 되는 거예요. 성락한다 이거. 허락할 허 이래 되는데 세상에 타고 다니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하며 말이 말을 해야만 허락을 하겠고 승낙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발음을 하필 허락하느냐 이겁니다. 말로 타고 다니는 말이 말을 해야 허락하고 말이 아무 소리 안 하면 허락 안 하고 승낙 안 한다 이런 뜻이 됐잖아요. 이 글자를 보는 것 같으면 참으로 이상하죠. 정말 엉뚱하게 거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붓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길장, 붓열 이렇게 해가지고 긴 붓이다. 무슨 뜻? 금방지다, 오만방자하다, 방자할 사가 되는 겁니다. 방자할 사 이렇게 되는데 글씨를 쓰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붓이 다 길잖아요. 그 긴 붓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건방지고 오만방자하다니. 붓이 어쨌길래 건방지냐 이겁니다. 그냥 사람이 집어서 쓸 뿐인데 긴 붓이 글 쓰는 붓, 그림 그리는 붓이 시건방지고 방자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웃기죠. 자, 이런 식으로 막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는 모두 이렇게 엉뚱한 수수께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그걸 몸통 한자랍니다. 몸통 글자라는데 하나만 풀면 나머지 그 몸통에 붙은 한자가 열자가 됐든 백자가 됐든 천자가 됐든 어때요? 똑같이 그냥 싹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열쇠를 탁 여는 것과 같이 쉽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모르고 부수 타령이나 한다든지 무조건 뜻 부분 소리 부분 하다가는 평생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수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쉬운 조자 원리와 방법만 알면 이 세상에서 한자처럼 쉽고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이 지혜로워져 가지고 수준 높은 지식과 학문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원인을, 이 원리를. 그 중에서 눈먼 장님, 장님효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님효에 보면 효자효가 있죠. 효자할 효, 효자효가 있는데 이 효자효는 한자의 시초가 뭐죠?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된 그림 글자고 또 상행문자라 그러죠. 그 그림으로 된 상행문자가 소뼈딱이나 동물의 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갑골문자라고 그럽니다.
약 5,0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효자효의 갑글 문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양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은 보통 태어나면 갑옷으로 태어나죠.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통 큰 이제 아들을 그려놓고 위에다가 요렇게 해놨는데, 요건 뭐냐, 머리털인데, 넓은 부모가 어때요?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얼마 없는 모양을 그려놨는데, 머리 뒤에 딱 붙어있는 모양을 앞에서 딱 바라본 모양입니다. 뭐냐? 머리통에 붙어있다는 것은 아들한테 부모 중에 한 분이 딱 엎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를 얻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하고 얻고 또 모시고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때요? 항상 똑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 효도효는 숨은 뜻이 뭐냐? 효도하는 것은 뭐냐? 똑같이 다니는 것을 효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숨은 뜻은 똑같다. 숨은 뜻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에 붙는 글자는 뭐가 됐든 간에 전부 어떻게 똑같다로 하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 효 옆에다가 눈목자를 붙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님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장님이 될까요? 그렇죠. 똑같다 이겁니다. 눈이 못 보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어때요? 눈은 장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효자는 아니에요. 효자가 혼자 있을 때만 효자고, 다른 글자가 막 붙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숨은 뜻 똑같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달랑 끝나면 초단시간에 고수가 될 수 없어요. 문자의 중요한 세 요소는 뭐죠? 문자의 중요한 세 요소는 뜻하고 소리하고 모양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세 요소인데 아무거나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소리가 같으면 뜻이 같거나 또는 뜻이 같으면 모양과 소리가 똑같게 아무거나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뜻 글자인 동시에 무슨 글자? 소리 글자예요. 세상에서 뜻과 소리를 동시에 가진 글자는 이 세상에 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바로 우리 말과 풍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또 하필 효라고 발음했을까요? 효. 그 많은 발음 중에 왜 효를 하느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들한테 이래 업혀 다니니까 어때요? 노부모가 효자한테 든든한 효자한테 업혀 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으면 어때요?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힘없이 업혀 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호호 한다 이거죠. 호호 하는데 어때요? 업혀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왜? 있으니까. 그래서 호에서 효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다고 호호 하는 데서 엎여 있고 함께 있으니까 이따 해서 발음을 딱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된 것 같으면 어때요? 효로 발음되는 한자는 어떤 한자가 됐든 간에 무슨 뜻?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 글자나 뜻이 뭐냐? 본받을 효다 이겁니다. 본받을 효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자, 똑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본받을 효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본받다. 그렇죠.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데리고 본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효로 발음되는 한자가 막 백자가 됐든 천자가 됐든 모조리 뭐 똑같다로 풀면 싹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럼 하나만 더. 이 글자는 술 먹을 때 먹는 안주 효다 이거. 자, 효로 딱 돼 있으니까 똑같다. 어떻게 풀까요? 그렇죠, 똑같다. 안주. 예. 밥 먹을 때 먹는 반찬과 똑같이 술 마실 때 먹는 안주 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 하면 막 무슨 한자가 됐든 무조건 똑같다 하면 딱 다 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말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컨대 한자는 설령 몰라도 발음만 딱 아는 것은 벌써 한자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을 벌써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말 한글로 오 했으면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오리 오늘 하고 이렇게 붙여줘야 하는데 한자는 어떠느냐 딱 요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한자가 뭐가 됐든 간에 오 하는 요 발음에 20뜻만 딱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초특급 고수가 되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법은 한마디로 이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말로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만 알아도 이미 절반의 지식을 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한자 한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그저 먹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틀리도 좋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학습법은 재미있는 방법과 원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으면 어때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어요. 또 너무 재미있으니까 머릿속에 툭툭이 박히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날 지구촌인데 한자를 모르면 어때요?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까막눈이고 기멍거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막 다 좋아하는 영어를 배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영어도 한자를 모르면 고수가 되거나 중급 이상 못 넘어가요. 예를 든다면 영어 사전을 찾습니다. 찾으면 immersion이라는 이 단어가 탁 나오는데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니까 유상에 해놓고 여기 한자로 적어놨어요. 이게 뭔지 한자를 모르면 뜻 몰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자 모르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하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부터 다 같이 한자를 배웁시다. 네, 감사합니다.